이재명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가 갑자기 취소된 기막힌 이유. 일단 오늘 코스피가 6,500대로 폭삭 내려앉았고 코스닥도 750이 붕괴가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돼서 패닉 분위기가 계속됐는데, 이 코스피는 304.33포인트 무려 4.46% 내린 6,516.27에 거래를 마쳤고, 이 코스피 이 선물 주식가 5% 이상 급락을 하니까는 오늘 선물 거래를 5분간 중단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또 지금 주식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이게 이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게 진짜 간혹 있는 일인데 지금은 매일매일 일상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러 코스피라는 이야기가 그냥 오는 거죠. 롤러 코스피. 특히 이 두 시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가 4.23% 내려서 176만 4천 원, 삼성전자가 4.31% 내려서 24만 4천 원.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서 시장이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번 17일 날 재헌절이라고 휴장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공휴일이었고 대만이나 일본은 그대로 증시가 운영이 됐는데, 일본, 대만, 아시아 증시가 폭락을 하고 미국 반도체 주가도 추가 하락을 해서 이게 오늘 폭락을 할 걸로 예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뭘 준비하고 있었느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이드카는 아시다시피 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내릴 때 프로그램 매매를 잠시 멈춰서 시장 충격을 이제 완화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것이 일상화되다가 보니까 외신들이 한국 정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우려를 표시를 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국민 반발의 상당 부분이 금융당국과 행정부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특히 이재명이 해당 레버리지 ETF를 직접 승인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이번 혼란이 이재명의 상징적 성과였던 정권시장 부흥을 가릴 위험이 있다. 이게 이재명의 지지율이 코스피하고 정비례해서 막 올라가고 막 그랬죠. 다른 거를 다 묻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냈습니다. 이 코스피가 막 하락세가 되는 것이. 기업들이 잘해서, 활동을 잘해서 그런 건데, 이재명은 실정을 막 묻어버리는 게 됐는데, 이제 이재명이 여기 과도하게 개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이 정치를 널뛰게 하는 요인이 됐다는 거죠. 레버리지 ETF를 이재명이 직접 승인했는지 불투명하지만 이재명의 상징적 성과였던 정치 부흥을 가릴 위험이 있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이 경고를 한 겁니다.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ETF라는 것이 하루 수익률을 이제 2배 이상 받도록, 이거 주가가 오르면은 2배 이상 받도록 설계된 그것이죠. 고위험 금융 상품인데, 주가가 오르면은 수익도 2배 이상 주식보다 레버리지 ETF는 2배 이상 오르지만은 하락하면은 2배 이상 또 하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거를 정부가 지금 30조 원 가량을 이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하고 SK 레버리지 ETF를 5월 달에 원화 유출을 막는다. 그래서 이 상품 교제를 완화하고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 롤러코스터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롤러코스피의 지렛대 역할을.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것을 뭐 다 주도한 것처럼 했는데 이재명이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보고 다 하고 했겠죠. 그거 보고 안 하고 했겠습니까? 이재명 코스피 이 지수가 자기 지지율 이거 생명줄인데. 자,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이야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무슨 당 선거 나오는데 경선 나오는데 무슨 돈 내는 것이 뭐 만런이 정런이 기탁금이 그런 이야기만 하고 이 중차대한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블룸버그를 말씀드렸지만 로이터 통신도 지금 한국 증권 시장에 대해서 한때 세계 경제 성장을 신뢰할 만한 지표로 여겨졌던 증권 시장을 무법천지 카지노로 변모시켰다. 이재명 정권이 무법천지 카지노로 변모시켜버렸다. 그래서 규제 당국하고 투자자 모두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 상장지수펀드 레버리지 ETF 사태를 이것은 이재명의 정책 실패고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한 걸로 보이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상장 폐지도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 되어버렸다. 자, 점점 굉장히 아파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들을 지금 특히 연끌해서 투자를 한 젊은이들 엄청난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책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 없다. 이 지금 주식시장이 급락이냐 급락이냐 여기 둘 중에 하나 베팅하는 홀짝 게임이 되어버렸다. 이 주식시장이 홀짝 게임이 되어버렸다.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되어버렸다. 홀이냐 짝이냐 완전 도박이죠 이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를 해버렸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이게 대국민 사과나 김용범 경질로 모면할 단계가 지났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청와대의 ETF 레버리지 졸속 도입 허가 과정의 전말을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특히 이것을 왜 급하게 도입을 했느냐. 5월 27일 레버리지 ETF를 도입을 했는데 이것도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책 아니냐. 자, 그래서 김용범을 그냥 두면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책임론이 이렇게 막 타오르고 있는데 이재명이 오늘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이재명 본인 주재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서 초과 이윤 배분, 세금을 많이 거치니까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해서 뭐 정치가 막 한때 이렇게 막 올라가고 초과 세수가 많이 거치니까 이거 어떻게 쓸 거냐. 그전부터 뭐 김용범하고 이재명하고 서로 막 이거 어떻게 쓸지 막 그 이야기 막 했죠. 김용은 노동부 장관까지. 오늘 그거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 열어서. 이거 지금 그거 할 시간입니까? 자, 신문기사, 한국일보 기사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 이윤 배분 너무 민감했나? 청와대 회의하려다 당일 취소. 이렇게 무슨 일이 상황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생각을 했죠. 7월 17일 날 정시가 개장되지 않는 사이에 대만, 일본에서 막 폭락을 하고 미국도 그렇고 하니까는 우리도 오늘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들 했는데 오늘 그 시간에 더 억하니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기업에서 그 세금 많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쓰지? 그 이야기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오늘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회의 주제가 뭐냐? 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 근데 사회적 배분 이걸 열기로 했다가 오늘 취소를 했는데 아직 이게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민감한 소재라는 점을 고려를 한 결정이다. 뭐 이렇게 한국일보는 썼는데 직접적으로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패닉 상태에 들어간 것이 그 상황에서 무슨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지 그거 한다는 게 참 우스운 거죠. 오늘 오후에 이재명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주재와 일정 변경이 있다. 그래서 취소한다. 근데 당초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경제성장 수석실, 사회수석실에서 발제가 있을 예정이었다. 근데 강훈식이 이 소규모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됐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것을 좀 어떻게 써야 될지 한쪽에서는 노동부는 사회적 재분배에 방점을 찍은 반면에 산업부는 미래를 대비한 투자 재원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익 낸 것도 아니면서 기업에서 이익을 많이 내니까 이제 세금으로 왕창 걷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지 그거를 오늘 각 부처가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걸 이제 조율을 하는 회의를 열려고 했다가 취소를 해버렸는데 그 이견이 있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건 이제 조정하려고 회의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회의 자체를 취소해버린 거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의 패닉 상태, 주식시장의 패닉 상태에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취소를 했다. 그거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정말 아마추어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니까 해당 기업들에서도 이 초과 이윤 배분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최태원 SK 회장,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죠. 최태원 회장이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지난번에 15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서 거기에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반도체 초과 이윤 배분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은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데는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다. 일단 원칙적으로 그렇죠. 이제 세금 정해진 이제 세금 세제에 따라서 세금 내고 나서 그거 이제 정부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아무 토를 달 수는 없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 국민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 말이 이해 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지만 초과 이익 배분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개념을 잘 모르겠다. 정부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자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그전에 김용범도 이야기했고 이재명도 막 거들었고 지금 김용원 노동부 장관도 이야기하는 게 한마디로 하면은 이 기업에서 얻는 이익을 더 이제 그 세금뿐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막 걷어서 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그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겠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개념을 잘 모르겠다. 자, 그런 말이 지금 민간 기업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개념이 뭐냐? 그 개념도 모호한 거 가지고 초과 이윤 배분 어떻게 할 건가? 그거 하려다가 갑자기 코스피, 코스닥 폭락하고 사이드카 발동하고 하니까는 취소를 해버렸다. 취소도 굉장히 임박해서 그 취소를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2시에 열기로 했는데 아마 점심때쯤 취소한다.
그런 통보가 지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데서도 상당히 한국 정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손해보시는 분은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는데 워낙 뭐 레버리지 상품까지 막 출시를 하고 지방선거 앞두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여기에 대해서 마치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이제 따라가다가는 큰 손해도 볼 수 있는 뭐 아직 주식이 전망 시장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된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그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듯이 홀이냐 짝이냐 도박판 같다. 홀짝. 오늘 급등했다가 내일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급등 급락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